건트리분 클라인 페어베어 위니카시 세운 대상관계 이론들을 종합하여 보급한 최초의 중요한 종합가였다. 그는 단지 선배들의 연구를 조사하고 종합한 것만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과 고통에 대한 자신의 고유한 시각에 따라 독특한 자신만의 이론을 형성해 나갔다. 1960년대에 이르러 그는 페어베어의 자아분열 이론과 대상관계 이론을 수정하고 확대하였으며 페어베어의 이론과 반대되는 임상적 가정을 세웠다. 여기서 어쩌면 헨리 건트립이 페어벤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는데, 페어벤은 어떤 면에서는 런던에 있지 않고 에딘버러라는 스코틀랜드의 수도에서 연구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런던에 있는 정신분석가들하고 교류가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페어벤이 여러 가지 논문을 썼지만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을 때 건트립이 페어벤의 논문을 굉장히 잘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건트립의 도움으로 어쩌면 페어벤이 잘 알려졌다고 볼 수 있고, 건트립은 그분이 쓴 글들을 보면 굉장히 문체가 유려해서 사람들이 쉽게 편안하게 이 어려운 주제에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독특한 재능을 가지신 분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중압과 퇴행된 자아, 목회와 목회 상담 활동을 하던 건트립은 인간 경험을 학문적으로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정신분석학에 입문했다. 건트립은 프로이트의 역동이론, 정신적 기구이론, 그리고 자아를 기능적으로 보는 입장이 프로이트 생존 당시의 학계를 지배하고 있던 비인간적인 사조에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했다. 여기서 조금 작은 글씨는 건트립의 어떤 언급입니다. 여기서 그는 프로이트고요. 프로이트는 성적 기능이 관계 안에서 성숙해가는 인격에 의해 통제받는 것이 아니라 유기체적 성적 기관의 성숙에 따라 발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대상을 단지 본능을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했다. 이러한 프로이트의 태도는 사회학적이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잘못된 것이다. 과연 과학이 인격, 고유한 개인과 같은 깊은 문제들을 다룰 수 있을까? 나는 감히 실제 삶을 구성하는 모든 동기와 가치와 공포의 목적인 영적인 자기, spiritual self를 형성한다고 주장한다. 이번에 독특한 얘기 나오죠. spiritual self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어떤 자연과학적인 이해, 정신분석을 자연과학적에 가깝게 과학적인 체계로 만들고 싶어 했던 프로이드하고 전혀 다른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죠. 어떤 면에서는 이분도 목회와 목회 상담 활동을 하던 분이 정신분석을 공부했다고 하는 거가 아마 우리 목사님들하고 비슷하죠. 저도 스피리추얼 디렉션 공부를 먼저 하고 그리고 정신분석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정신분석을 바로 접근했던 사람하고는 조금 다른 배경을 가지고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정신분석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처음부터 좀 가지고 시작할 수 있었던 게 그런 배경 때문일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인간을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그 선택에 따라 인류의 최후의 운명이 결정된다. 페어베어는 현실의 타자와의 관계가 좌절될 때 자아는 분열되고 그 좌절을 보상해주는 내적 대상들과 관계를 맺게 된다고 말했다. 자아의 조각들은 중심적 자아로부터 리비도를 흡수하여 이 내적 대상에게 보기 때문에 여기서 내적 대상에게 주기 때문이라고 봐야 돼요. 주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중심자라는 센트럴 이고가 있고, 페어벤 공부를 전에 하셨을 때 한쪽에서는 리비디널 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엔티 리비디널 이고, 이게 어쩌면 자아의 조각들이죠. 이 중심자에서 분열된 이 자아의 조각들이 리비도를 센트럴 이고로부터 뺏어온다는 얘기. 이걸 가져다가 리비디널 이고는 유혹하는 대상, 그리고 엔티 리비디널 이고는 거절하는 대상, 이런 대상들에게 리비도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쩌면 리비도가 센트럴 이고에 있지 않고 내적 대상에게 가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리비도라는 것은 실제 삶을 살아가는 가장 원동력인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가 중심 자아가 가지고 있지는 못하고 이걸 조각난
리비디널 이고나 엔티리비디널 이고가 이걸 가져다가 자기가 쓰는 것도 아니에요. 이걸 다시 거기에 자기가 애착돼 있는 유혹하는 대상이나 또 하나는 거절하는 대상, 이 나쁜 대상들에게다가 리비도를 주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자아가 텅 비어버리는 거죠. 자아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 상태가 된다. 이게 페어벤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에너지 이론이긴 하지만 자아에 있는 에너지가 내적 대상으로 간다 하는 그것도 두 단계를 거치죠. 우선 조각난 자아가 이걸 가져다가 다시 그것을 나쁜 대상은 하나는 유혹하는 대상, 하나는 거절하는 대상인데 이 나쁜 대상에게 리비도를 준다는 얘기는 나쁜 대상에게 매여 있다는 얘기야. 나쁜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게 비극이죠. 우리가 나쁜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 나쁜 대상에게 매여 있어 사는 사람들 임상적으로 많이 보게 되죠. 벗어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주지 않는 사랑을 갈구하고 버림받는 그 나쁜 대상하고 오히려 동일시대하고 오히려 거기에 매여 있어서 자기 모든 것을 가져다 주는 이런 임상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걸 페어벤이 아주 정밀하게 내적 대상 이론으로 소화한 것이죠. 근데 이 이론을 어떠면 여기 해리 건트리비 이걸 굉장히 처음에 잘 설명해 사람들이 설명을 했는데 나중에 자기 독자적인 이론을 만들면서 페어벤의 이론을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거꾸로 접근해서 지금까지 페어벤 이론을 주창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페어벤과는 전혀 다른 입장으로 가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독자적인 대안을 그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이 사람이 독자적인 하나의 이론을 수립했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가보죠. 때문에 자아의 리비도 에너지가 현실 세계로부터 내적 대상 세계로 철수될 때 사람들은 공허하고 허약한 분열적 느낌을 갖게 된다. 건트립은 자아가 약해지는 이유를 자아가 리비도를 외적 대상에게서 철수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외적 내적 대상을 포괄한 모든 대상에게서 철수시켰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건트립은 좌절된 접촉에 대한 희망의 저장소인 리비도적 자아가 최종적으로 분열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리비도적 자아의 일부는 끊임없이 관계를 추구하면서 흥분시키는 대상에 매달리지만 리비도적 자아의 다른 일부는 흥분시키는 대상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모든 대상 추구를 포기한다. 건트립은 모든 대상 추구를 포기한 리비도적 자아의 일부를 퇴행한 자아라고 불렀다. 퇴행한 자아라는 말은 regressed ego라고 썼어요. regressed ego. 삶으로부터 도피한 퇴행한 자아는 보다 좋은 환경에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출생 이전에 경험했던 안전한 자궁 속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이처럼 도피적인 면이 강할 때 퇴행은 완전한 철회를 상징하는 죽음에 대한 갈망으로 나타나며 그보다 희망적일 때 퇴행은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자궁 속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연구와 위니컷의 이론이 갖는 관계를 이해하게 되자 건트립은 자신의 퇴행한 자아 개념이 모든 대상으로부터 도피한 분열된 리비도적 자아의 부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 관계에서 발생한 모성적 박탈 때문에 개발되지 않은 잠재력, 다시 말하면 위니컷의 참 자기를 포함한다고 결론지었다. 여기서 개발되지 않은 잠재력은 원문으로는 이게 unevolved potentials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unevolved potentials란 말이 이게 발달하지 않은 잠재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개발되지 않은 잠재 가능성. 그는 모든 정신병리의 중심에 이 퇴행적인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과 모든 종류의 정신병리는 분열적 문제에 대한 방어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다. 자아의 취약성은 집요하게 내적 대상에 매달리는 자아의 퇴행적 욕구의 산물인 동시에 유아가 느끼는 공포심에서 비롯된 자아 구조의 실제적인 손상의 결과이기도 하다. 정신분석을 통해 환자는 실제와 상상의 대상들에 대한 모든 방어적 애착들을 포기하고 유아기의 약하고 무력한 자아의 모습을 드러낸다. 분석가는 환자와 모성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에게 잃어버린 모성 경험을 제공해주는 대체 요법을 실시한다.
분석가의 돌봄을 충분히 받은 환자는 자아를 재통합하고 긍정적인 성격을 형성하여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 여기서도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어떻게 치료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잃어버린 모성 경험을 제공해주는 대체요법이다. 리플레이스먼트 테라피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정통정신분석에서 하는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건축의 입장에서 오는 어떤 모성적인 관계, 이 치료 기법으로서는 이 모성적인 관계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건축이 기여한 바가 굉장히 많긴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치료 기법으로 들어갔을 때 지금까지 정신분석이 가지고 있던 여러 치료 기법에 대한 어떤 리스펙트가 잘 드러나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아주 심플하게 모성 경험을 제공해주는 대체요법으로 하나만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느냐 하는 또 어려움이 있겠죠. 이에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정신분석이 오랫동안 연구해온 여러 치료 기법들에 대해서는 그럼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냐 라는 반론을 할 수 있겠죠. 모성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긴 한데 현대 정신분석에서는 이런 모성적인 경험을 프리에더판 환자에게는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죠. 심바이시스 경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애적 전이가 활성화돼서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충분한 돌봄, 그래서 공생관계를 재경험한 후에 분리개별화되는 과정까지 이렇게 가면은 그때 프리에더프란 단계로부터 에더프란 단계로 어떤 발달이 이루어지면 어떤 정서적 커뮤니케이션 중심으로 치료하던 환자가 에더프란 레벨에 간다면 전이의 질이 어머니하고 관계에서 느꼈던 그런 관계의 전이가 일어나는 게 나르시스틱 트랜스퍼런스라고 자기애적 전이인데 어쩌면 에더프란 단계로 넘어가서 프리에더프란 단계를 극복한 이후에 느껴지는 정서들은 대상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독립된 대상에 대해서 느꼈던 정서. 그 어머니지만 어린아이가 두세 살짜리 아이가 어머니에게 느끼는 정서하고 4살, 5살 돼서 아이가 어머니를 느끼는 건 다르죠. 초기에 두세 살짜리는 어머니가 자기 몸의 일부라고 느끼지만 조금 큰 아이들은 어머니는 자기하고 독립된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 그 어머니에게 미움과 사랑이 이게 정서를 느끼죠. 그렇지만 초기에는 어머니와 자기가 한 몸이라고 느껴요. 특히 초기에 1살에서 2살 사이 이때는 아주 초기에 있는 아이들은 분리개별화가 더 있지 않기 때문에 독립된 대상에 대한 어떤 전이 정서가 있는 게 아니고 자기하고 한 몸인 대상에 대해서 느끼는 정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프리에더프란 내담자들의 경우에는 모성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후에는 현대정신분석에서는 일반적인 전통적인 치료 기법이 사용돼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거기에 대해서 잘 이런 구별을 어떤 면은 환자 내담자의 층에 따라서 좀 구별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견해가 현대정신분석이라고 한다면 지금 건출입은 그런 부분에 선명하게 과거의 유산들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보다는 유니캅이 얘기하는 것과 같은 입장에서 모성 경험을 적용해주는 대체요법 리플레이스먼트 테라피를 모든 환자에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것에 어떤 대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네, 그 다음으로 가죠. 네, 건트립 이론과 페어베언 이론의 차이점. 페어베언과 건트립은 모두 고전적 역동 이론을 비판함으로써 자신의 연구를 시작하였으나 두 사람의 비판 근거는 매우 다르다. 페어베언은 리비도의 동기가 순수한 쾌락 추구에 있다는 가정과 에너지를 구조에서 분리할 수 있다는 가정은 시기대 착오적인 것으로 자신의 심리적 구조 이론이 임상적 경험에 더 적합하고 경제적이며 풍부한 해석적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생각했다.
그가 폐업에는 이론적이고 실용적인 이유입니다. 건출입은 프로이트의 이중 본능 이론이 두 차례의 세계대전의 영향과 함께 금세기 인류 문화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어떤 도덕적이고 미학적인 이유로 비판을 합니다. 문제는 이런 강한 성적 충동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다. 만약 그 충동이 정말 단지 선천적이고 기질적인 강한 본능의 표현이라면 우리는 본능의 반항을 관용하든지 아니면 신경증이 만연되는 것을 견디든지 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건트립은 후기 프로이트가 자아를 발생시키는 원인 쪽으로 연구 방향을 바꿈으로써 보다 타당성을 지니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러한 목적론적 접근은 우주가 결국 소멸한다는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빅뱅 이론을 비판하는 것과 비슷하다. 쉐이퍼는 건트립의 저술을 읽으면 그가 도덕적인 이론이 더 좋은 이론이고 도덕적인 이론가가 더 좋은 이론가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들린다고 지적한다. 세어베언의 책에서 가장 멀리 벗어난 건트립의 견해는 퇴행한 자아가 모든 정신병리의 핵을 이룬다는 주장이다. 건트립은 인간 경험 속에서 자궁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강한 욕망이, 즉 실제와 상상 속의 대상으로부터 철수하고자 하는 지배적인 역동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건트립은 미니카처럼 출생 이전의 기억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돌봐주고 지원해주는 환경으로 도피하고자 하는 유아의 환상은 양육자들이 제공하는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궁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욕망이 초기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그 욕망은 단지 완벽한 모성에 대한 상징이나 환상일 수밖에 없다. 건트립은 도피적인 퇴행은 대상이 없는 상태를 추구한다고 주장한다. 그 점에 있어서 자궁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퇴행적 환상은 대상을 추구하는 적가슴에 대한 환상과는 명확히 구별된다. 자신의 퇴행 이론에서 건트립은 자궁을 대상 없는 상태라기보다는 대상 이전에 미분화된 심리 및 발달 상태를 나타내는 생물학적 상징이라고 색다르게 해석한다. 이것이 페어베언과의 차이점이다. 이러한 견해는 제이콥슨, 로드왈드 그리고 자아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초기의 미분화된 정신적 모체에 관한 이론과 매우 가깝다. 페어베언은 처음부터 아동이 대상관계를 추구하며 현실지향적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초기에 미분화된 정신적 모체에 관한 이론이라고 하는 게 아마 자아심리학을 우리 공부하게 되면 무슨 얘기냐, undifferentiated matrix라는 용어가 나와요. undifferentiated matrix라고 하는 게 우리가 원래 프로이드의 견해는 어떻게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는 이들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봤어요. 프로이드는 그리고 이들로부터 나중에 자아가 생겨난다고, 이고가 생겨난다고 봤죠. 그래서 이들가 먼저 있었다고 봤는데 자아심리학자들 여기서 얘기하는 여러 사람들 얘기가 나오죠. 제이콥슨이나 로우왈드 이제 이런 쟁쟁한 자아심리학자들의 견해는 이걸 이드가 먼저 있다고 보는 것 자체가 무리이지 않겠느냐. 처음에는 미분화된 하나의 매트릭스가 있었다. 언디퍼레이션 매트릭스, 뭔지 모르고 하나의 덩어리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얘기. 이 미분화된 이 매트릭스로부터 나중에 이드도 분화되어 나오고 이고도 거기서 분화되어 나온다. 이런 개념을 사용한 거죠. 그래서 이드로부터 이고가 나온다고 하는 그런 개념을 벗어나는 그런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런 초기에 미분화된 정신적 모체에 관한 이론과 묘하게 건출입이 대상관계 이론으로 출발을 했는데 나중에 이고 사이칼러지 쪽으로 기울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쩌면 여기에서는 자궁으로 회귀라는 하는 개념, 이 사람의 퇴행 이론이 어쩌면 이때 퇴행 이론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페어벤의 이론은 어때요? 우리는 대상을 버릴 수 없다고 하는 전제 때문에 나쁜 대상의 리비도를 투하하고 그 나쁜 대상으로 벗어나지 못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건출입은 자궁으로
완전한 퇴행 이론에서는 거기에 대한 그 대상이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입장으로 얘기가 사람들 입장에서 그 부분을 명백하게 하기를 원했겠죠. 그래서 대상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냐 했을 때 어떤 면은 이 설명을 보통 자궁을 대상 없는 상태라고 일부에서는 하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대상 없는 상태라기보다는 대상 이전에 미분화된 심리 및 발달 상태를 나타내는 생물학적 상징이다. 이렇게 해석함으로써 마치 우리가 초기 태어날 때 자아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미분화된 어떤 매트릭스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 그 지점으로 돌아간다고 이론 구성을 함으로써 대상 없는 상태라는 이런 쪽보다는 자아심리학 쪽의 어떤 생물학적 개념으로 자기 이론을 서포트하고 싶어 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 부분이 선명치 않은데 이 부분이 어떤 건축 이론의 다른 분들이 비판할 때는 취약한 부분이 되겠죠. 대상관계 이론을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자기의 이분의 가장 독특한 이론이라는 게 리그레스 이고죠. 퇴행된 이고라는 게 페어밴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론이에요. 리비디널 이고로부터 리비디널 이고 중에 일부가 완전한 퇴행이 리그레스 이고로 가서 자궁으로 퇴행한다 하는 이런 개념. 그럼 퇴행한다고 하는 그럼 대상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느냐 하는 이런 그런 논의 속에서 이분은 자기의 이론적인 근거를 어쩌면 그 당시에 자아심리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이론을 가지고 백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대상관계 이론가로서 굉장히 치열하게 이론 전개하다가 갑자기 자아심리학자들의 기본적인 개념을 가져와서 두 개를 매치시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봐서는 이분 이론의 실패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어쩌면. 그래서 그건 평가는 각각 다르겠지만 갑작스럽게 대상관계 이론가가 자아심리학자하고 손을 잡았다고 하는 이런 것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으로 가보죠. 건축입은 도피가 갈증과 박탈에 대한 일반적 반응이며 일시적인 것이 아닌 널리 퍼져있는 주도적인 동기이며 고통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이라고 주장했다. 분열적 철수, 박탈, 불안, 갈등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도망가는 것으로 임상에서 매우 유용하다. 그러나 도피가 인간 경험을 지배하는 주된 동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페어베언의 체계에서는 대상 추구, 대상에 대한 접촉 욕구와 관계 욕구가 1차적인 반면 건치류의 체계에서는 철수가 1차적이며 대상 추구는 퇴행적 갈망을 막으려는 2차적 방어 반응이다. 건축입 이론에서 퇴행한 자아는 대상들을 버리지만 페어베언 이론에서 자아는 결코 대상들을 포기하지 못한다. 페어베언은 심지어 가장 깊이 퇴행한 것처럼 보이는 행동도 내적 대상들과의 강력한 관계에서부터 온 것으로 본다. 자체 성에서 성기는 대상을 상징한다. 건축입은 분석 상황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저항은 퇴행한 자아의 취약성과 탈인격화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했다. 후기의 건축입은 자신의 이론을 자아심리학에 포함시켰고 대상관계 이론은 분석의 보다 피상적인 영역이 되었다. 우울증은 대상관계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고 대상관계의 관점은 타당한 것이다. 죄책감도 대상관계에 의해 발생한다. 그러나 대상관계로는 설명할 수 없는 더 깊은 퇴행은 자아심리학의 관점에서 보아야만 한다. 건축입의 어린 시절 어머니와의 경험이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여기는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한글 교재 346페이지에 있는데요. 그 간략하게 말하면 건축입의 어머니는 어린 시절 모성적 돌봄을 전혀 받지 못한 채로 어린 동생을 돌보고 자라왔습니다. 그는 모성을 굉장히 의무로 생각하고 육아에 깊은 분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입이 태어난 이후에는
둘째 아이를 가지 않으려고 모유를 먹였고 둘째 아이를 가진 후에는 둘째 아들에게 모유를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갑자기 죽고 맙니다. 그때부터 모두 성관계를 끊고 직장 일에만 몰두합니다. 그래서 건트립은 죽어있는 동생을 목격하고 그 심각한 병을 앓기 시작했고 아주머니에게 보낸 채 양육이 됩니다. 거기서 회복했지만 굉장히 병약하고 후에 자란 후에도 형제 같은 인물이 떠날 때마다 극도로 고갈되는 병을 반복해서 앓게 됩니다. 그 이후에 페어베언과 위니캇한테 분석을 받았는데요. 그 분석을 받을 당시에는 그 동생의 죽음 같은 것을 상기하지 못하다가 후에 그것을 상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꿈을 그 다음에는 은퇴하게 되었을 때 일련의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에서는 무릎 위에 죽은 어린 동생을 안고 있는 굉장히 냉정하고 얼어붙은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꿈들에서 무력하고 냉담하고 분열증적인 어머니를 그에 대한 기억이 떠오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아무튼 얼어붙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얼어붙고 파편화된 건트립의 어머니 이미지들이 지닌 본성은 무엇인가? 건트립에 의하면 이런 이미지들과 병은 엄청나고 무서운 모성적 위협 때문에 분열적인 자기의 중심이 삶으로부터 후퇴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이러한 해석은 최후의 분열은 자기 중심에서 일어난다는 자신의 이론에서 나온 것이다. 건트립의 꿈은 그것은 348페이지에 있는데요. 건트립이 책상에 앉아 일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보이지 않는 심령의 끈이 나를 위층으로 끌어당겼다. 그 끈은 위층에 있는 병들어 죽어간 어떤 사람에게 묶여 있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나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고 조만간 나를 자기 안으로 흡입할 태세였다. 나는 그녀에게 흡수되지 않으려고 싸웠다. 그러던 중 갑자기 끈이 끊어져 나는 자유를 되찾았다. 이런 꿈입니다. 이 페어베언의 체계에서 보이지 않는 끈은 건트립과 어머니 사이의 관계의 끈이다. 비록 건트립이 자신의 우울증에 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의식적으로 그는 어머니라는 대상에 매달렸던 것이다. 페어베언의 체계 안에 건트립의 병리는 분열적인 어머니와 연합하고자 하는 깊은 갈망, 그게 탈진하는 병으로 나타나는 깊은 갈망에서 비롯된 것을 해석한다. 그러나 건트립은 자신의 병리가 어머니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나왔다고 생각했다. 페어베언의 이론을 수정한 건트립의 이론은 임상적 적용에서 몇 가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건트립은 환자를 부모의 잘못된 양육에 의해서 상처 입은 수동적인 피해자로 보았다. 그는 병리가 지속되는 책임을 환자 자신에게 지우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그에 따르면 병리적 문제는 갈등이나 양가 감정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원시적인 공포에서 발생된 것이다. 따라서 병리적 문제는 본질적으로 도덕 이전, 프리모럴의 것이었다. 건트립은 정신병리와 분석 과정이 잠자는 미녀 동화와 비슷하다고 설명한다. 수동적이고 순진한 아동에게 가해진 외상적 사건이 지닌 공포와 무력감은 인격의 핵심 안에 깊이 묻혀져 좋은 환경을 제공해줄 누군가, 여기서는 치료사를 말하고요. 누군가가 나타나서 자신을 다시 삶으로 불러줄 것이라고 기다리며 잠이 든다. 환자의 자기는 분석가, 왕자가 깊은 잠을 깨울 때까지 생명 없는 상태로 후퇴한다. 페어베언은 환자를 나쁜 대상과의 관계를 영속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순진한 피해자로 보았다. 건트립 역시 환자를 피해자로 보았으나 그 이유는 페어베언과 다르다. 건트립에게 있어서 환자가 대상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은 기본적인 도피에 대한 방어일 뿐이며 분석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저항의 원천은 대상에 대한 충성심이 아니라 공포이다. 건트립은 환자를 환경의 피해자로 보았기 때문에 환경만 제공된다면 인간은 완벽하게 행복해질 수 있으며 불안과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유토피아적인 생각을 가졌다. 바로 이 부분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정신분석을 너무 심플히 힘든 사람들 치료 기법을 이렇게 지금까지 받지 못한 사랑만 주면 다 해결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마치 여기에 왕자가 나타나면 왕자가 나타나서 보호해줄 왕자가 나타나면 지금까지 잠자고 있던 그 미녀가 깨어난다 하는 이런 동화 같은 아이디어를 지금 조금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니까 굉장히
유토피아적인 생각이라고. 그 치료의 사실은 치료의 현실은 엄청나게 어려운 현실이죠. 실제로는 전쟁터인데 특히 프리에드파로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는 엄청난 어그레션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모성적인 접근만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싸움터인데 마치 좋은 환경만 잘 돌보아주는 어느 사람만 있으면은 거기서 깨어나서 바로 회복될 것처럼 이렇게 유토피아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심리 상태에 대한 여러 가지 퇴행적인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본인의 특히 성장 과정 속에서 얼마나 자아 자체가 정말 이 건출입의 경우 같으면 자기 체험을 경험으로 한다면 어떤 면은 완전한 퇴행, 자궁으로 퇴행을 자기가 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일반화시킬 수 있는 것이냐, 자기의 독특한 어떤 경험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일반화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선 병리의 원인 자체를 폐허변의 용어를 썼는데 폐허변과 전혀 다른 결론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분은 폐허변과 유니크한 두 사람으로부터 분석을 받은 어떤 행운아인데, 그래서 이분의 어떤 이론 체계 속에서는 폐허변의 이론의 윤곽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변화를 일으키겠죠. 그렇지만 그 속에 위니캇의 어떤 모성적인 돌봄이라는 것을 결합시킴으로써 이 두 분석가의 이론을 종합해내긴 했어요. 종합해내긴 했는데 과연 이게 실제 임상 이론으로서 설득력이 있는 것이냐는 평가가 학자마다 그리고 분석가마다 다르게 할 수 있겠죠. 건출입은 인류의 보편적인 실패, 정신건강에 관한 이런 신화에 맞추어 살지 못하는 충분하지 못한 어머니의 돌봄, 즉 박탈적이고 반응해주지 않는 나쁜 어머니의 돌봄 탓으로 돌린다. 치료사가 제공해주는 좋은 돌봄과 실제 부모가 제공했던 나쁜 돌봄의 양극화는 대상관계를 분열시키고 전이를 영속화하며 신경증이 지속되게 한다. 건트립은 자아의 구출을 치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생각했다. 보다 인간다운 정신역동 이론이 인류의 희망이듯이 건트립에게 있어서 끔찍한 양육으로 인해 겁에 질려 무력해진 환자를 구출하는 치료자는 영웅적인 구원자이다.